자, 잘 풀어보셨습니까? 글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죠. 근데 글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왜 썼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요거니까. 근데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요걸 우리는 주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결국 주제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를 찾아라 라는 문제를 10문제, 20문제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문제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주제를 찾아라와 이 글을 쓴 목적이 뭐게, 이렇게 묻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 주제 찾기입니다. 근데 이걸 파악 못하고 수능 독해집 같은 거 내면서 챕터를 주제 찾기 따로, 목적 찾기 따로, 제목 찾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한다는 건 문제 출제 의도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책을 쓴다는 뜻이겠죠. 필자의 의도가 뭐냐?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이 글의 제목은 뭐냐? 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은 뭐냐? 자, 글의 흐름이라는 건 주제를 따라가는 거니까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은 뭐냐? 결국 이것도 주제문을 찾으란 얘기네. 그죠? 자, 그래서 저런 유형의 문제들은 전부 주제 찾기라는 하나의 큰 범주에 넣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각각 따로따로 챕터를 만들고 주제 찾는 법, 글의 목적 찾는 법, 필자의 의도 찾는 법,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만들면 학생들은 또 각각 따로따로 공부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전체를 꿰뚫는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이제부터 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는 결국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글을 읽는데 만일에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ey think,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문장은 주제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라는 거는 글을 쓴 사람, 즉 필자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people think, they think 할 때 저 주어들은 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쓸 것 같으면 글을 뭐하러 쓰겠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당연히 I thin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I는 글을 쓴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다가 필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드러나는 문장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방금 보셨던 I think,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m sure, 저는 이렇다고 확신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게 주제구나, 이렇게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을 읽는 도중에도 해석이 잘 안 돼서 예를 들어 정신이 혼미해졌다 할게요. 하지만 그걸 꾹 참고 읽다가 I think, 저 대목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I, 나는 필자인데 필자의 생각이 나오네. 그럼 이게 주제네. 이 생각이 딱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네.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동의하는 거냐, 인사하는 거냐, 안녕하세요, 요구하는 거냐, 거절하는 거냐, 싫어요, 허가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중에 고르는 건데 지하철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기를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니까. 게다가 ought, 이 표현 자체가 요구, 권유를 하는 표현이에요. 환기할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좀 이런 말이니까 제안 또는 요구, demanding, 이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영어 실력이 많이 딸려갖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I think 요 부분하고 ought, 요 기본적인 단어를 쓴 요것들만 보고도 정답을 찾아내는 게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특히 수능시험 같은 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가 모르는 단어 많다고, 해석 안 된다고 그 문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이렇게 쉽게 몇 단어만 가지고도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 demanding,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 영상에서는 해석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 글을 파악하는 방법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다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해석 잘 해놓고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럴 수 있냐고요? 문장을 다 해석했는데 문제를 틀릴 수도 있냐고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국어시험은 우리나라 말로 된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 다 읽고도 문제 내면은 막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을 다 해석했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히 맞춘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글을 읽고도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공통점이 뭐예요? 책을 읽어도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글을 읽을 줄 알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고 뭔 소린지 알겠네, 이제 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말은 뭐다?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히 입력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서를 보고도 이게 뭔 소리요?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현상이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실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특히 요즘 책들을 너무 안 읽어서 정말 웃픈 현상이 많이 나와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조차도 책을 읽지 않은 학부모들이 많아져 가지고 문해력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건 고사하고 기본적인 단어력, 한국어 단어력도 안 돼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기본 단어도 모르면 중심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소통조차 힘들지 않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써놨더니 어떤 학부모가 왜 우리한테 중국 음식을 제공하냐, 우리한테는 한식을 줘라, 이렇게 항의했답니다.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했더니 교과서를 실제로 사서 반납하기도 했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발전해도 사람의 어휘력이나 사고력, 이해력은요, 책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가 옆에서 찡찡거리고 귀찮게 한다고 스마트폰 던져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편하겠죠. 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노느라고 귀찮게 안 하니까. 하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아이의 뇌성장을 막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종이와 색연필을 줘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그림책, 동화책 같은 걸 줘서 생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멍 때리고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 아동용 애니메이션, 요거 진짜 독입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도 진짜 독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잔소리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dition of the subway is a disgrace to this city. 자,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컨디션 그러면은 또 숙취 해소제, 요것만 떠오르시는 분들 많죠. 컨디션, 얘는요 상태라는 뜻이 있고요. 아, 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뜻으로 조건이란 뜻이 있어요. 요 조건이란 뜻도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는 상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disgrace, 수치, 망신, 이런 뜻이 됩니다. The condition, 상태인데 of the subway. 자, 전치사 of가 쓰였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condition, 상태인데 of the subway, 지하철의 상태는 이런 뜻이에요. is a disgrace, 수치다, 지옥이다, 망신이다, to this city, 이 도시에.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지하철의 상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가보실게요. On July 20th at 6 p.m. the weather on the street was pleasant, even cool. 그랬습니다. 자, 시간을 표현할 때 하루 24시간과 일치하는 시간에는 전치사 on을 쓴다고 했어요. July 20th, 7월 20일은 하루죠. 그래서 저렇게 전치사 on을 썼습니다.
on my birthday, 내 생일도 하루예요. 그래서 전치사 on 썼고요. on Sunday, 일요일도 하루 24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on 요거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24시간보다 작은 시간 단위 앞에는 at을 쓴다 그랬어요. at dawn, 새벽에. 새벽은 하루 중에 포함되는 하루 중에 일부죠. at noon, 정오에. 낮 12시도 하루보다 작은 시간 단위예요. at midnight, 자정에, 한밤중에. 요것도 하루보다 작은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at 요걸 썼죠. 자, 그 다음에 pleasant, 쾌적한, 즐거운 이런 뜻이고요. even, 얘는 심지어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on July 20th, 7월 20일에 at 6 p.m, 저녁 6시에 the weather, 날씨인데 on the street, 길거리의 날씨는 was pleasant, 쾌적했어요. even cool, 심지어는 시원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But when I entered the subway, the thermometer I had with me registered 32 degrees Celsius. 이렇게 문장이 나오네요. 자, enter라는 말은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 타동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와 결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쓰면 들리고요. 방에 들어간다 할 때 enter the room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말과 다른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히 신경 좀 쓰셔야 된다 그랬죠. 영어의 자동사 타동사는 거의 우리말하고 일치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의 몇 가지 동사가 우리말과 해석 방법이 틀려 가지고 요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enter 요 놈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된다는 거. 목적어는 당연히 품사가 명사겠죠. 그래서 enter the roo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enter the subway, 지하철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치사 없이 바로 썼어요. 그 다음에 thermometer, 온도계라는 뜻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the thermometer, 온도계인데 명사죠. I, 나라는 명사죠.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뒷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The thermometer, 온도계인데 I had with me, 내가 가진 온도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저기 with me, 얘는 왜 붙인 거냐? 온도계인데 I had, 내가 가진 온도계 이런 뜻이고, 온도계인데 I had with me, 내가 가진 온도계. 아니 똑같은데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도대체 저기에 with me, 얘는 왜 붙인 거냐, 이런 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with me, 쟤는요 지금 소지하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몸에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have money, 나 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그럼 나 5만원만 꿔줘 이럽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말고 계좌에 있다고, 혹은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I have money 그냥 저렇게 쓰면은 돈이 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은행 계좌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요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I have money. 근데 I have money with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with me, 나와 함께 있다. 즉 지금 내 수중에, 내 지갑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thermometer I had, 내가 가지고 있던 온도계 이렇게 쓰면은 온도계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는 좀 넓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내 가방에 있을 수도 있고 온도계가 내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나는 그 온도계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어디 있는지는 표시 안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손에, 내 수중에 온도계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the thermometer I had with m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필자가
The thermometer I had with me 이렇게 쓴 거는 내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내 손에 온도계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with me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참 성격 희한하지요. 우리는 보통 온도계를 안 가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네.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But 하지만 when I entered the subway, 내가 그 지하철에 들어갔을 때 the thermometer 온도계인데 I had with me, 내가 가지고 있던 온도계가 register 나타냈다. 뭘 나타냈을까? 32 degrees Celsius. 자, 섭씨 32도씨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도면 굉장히 덥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I think that in this age of progress it ought to be possible to find a way to ventilate the subway at a cost within the city's budget.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progress, 진보, 발전, 진행 이런 뜻이고요. ought to,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뭐뭐 해야 해요,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당위를 나타냅니다. 당위라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이건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의무 아닙니다.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럼 혼나. 벌 받을 거야. 의무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must 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should, 얘하고 의미가 가깝죠. 제안, 충고 같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 should, 그리고 ought to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t ought to be,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필자가 글을 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I think, 필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라고 필자가 쓰고 있어요. 이게 주제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I think, 주제문이라는 강력한 증거, 그 다음에 it ought to be,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옳습니다. 주제문이라는 강력한 방증을 또다시 뒷받침해준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주제문이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ventilate, 환기하다, 환기 장치를 설치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cost, 비용이란 뜻입니다. within, 전치사 within, 중요하죠. 뭐뭐 안에서, 뭐뭐 내에서 이런 뜻이고요. budget, 예산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국가 예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정 예산, 내 여행 예산 그런 표현을 할 때도 budget 요 단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t, 쟤는 가주어고요. to find, 쟤는 진주어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해석법은 우리가 61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가주어 진주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61강을 시청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a way, 방법인데 to ventilate the subway, 자, 지하철을 환기시킬 방법 이런 뜻이죠. a way, 방법이라는 명사 다음에 to ventilate, 투부정사 나왔네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된다 했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유는 99.9%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환기시켜줄 방법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뭘 이게 나와야겠죠. In this age of progress, 이 진보의 시대에, 진보의 세대에 it ought to be possible, 그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뭐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진주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돼요. 뭐가요? to find, 발견하는 게, 찾아내는 게. 뭘 찾아내는데? a way, 방법을. 뭐 할 방법이야? to ventilate the subway. 아하, 지하철에 환기를 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능해야 돼요. 이런 얘기죠. at a cost, 비용으로. within the city's budget, 도시 예산 내에 있는 비용으로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 마무리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condition, 상태인데 of the subway, 지하철의 상태는 is a disgrace, 수치입니다.
to this city, 이 도시에. On July 20th, 7월 20일에 at 6 p.m. 저녁 6시. The weather, 날씨인데 on the street, 길거리의 날씨는 was pleasant, 쾌적했어요. even cool, 심지어는 시원했다니까. But, 하지만 when I entered the subway, 내가 지하철에 들어갔을 때 the thermometer, 온도계인데 I had with me, 내가 소지하고 있던 온도계가 registered, 가리켰습니다. 나타냈습니다. 32 degrees Celsius, 섭씨 32도를 나타냈어요. I think, 저는 생각합니다. 뭘? In this age of progress, 이 진보의 시대, 발전한 시대에 it ought to be possible, 그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To find, 발견하는 게. 뭘 발견하는데? A way, 방법을. 어떤 방법이야? To ventilate the subway, 지하철을 환기시킬 방법. At a cost, 비용으로. Within the city's budget, 시 예산 내의 비용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해는요, 문법, 어휘, 듣기, 말하기에 종합적으로 유용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독해 공부하시고 하루에 5번, 다음 독해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하루에 5번씩 본문 문장을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언어인데 소리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거 절대로 그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